일본이 한국을 겨냥해서 주요 수출 품목을 규제를 했고요. 또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국을. 예상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 피해가 걱정인데요. 이번 한일의 이런 사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계신 분이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사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지금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를 해왔죠. 네. 예, 반도체와 같은 우리의 핵심 제품 생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목을 지금 조르려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는 발단은 강제동원이라는 과거사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이제 경제 문제로 확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 한국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로서 규탄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으니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네. 예,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그동안 첨단 산업에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속을 보여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좀 배제를 했는데 이런 일본의 어떤 전략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또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는 수출,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네. 이 수출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 파급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까다로워지는 것이라면 당장은 영향이 있겠지만 한 3개월만 지나도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일본의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만일에 일본 정부가 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예 핵심 그 부품 소재 같은 걸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죠. 반도체의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면은 우리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라고 하죠. GDP의 2.7% 내지 0.27 내지 0.44%가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0.44%면 어쨌든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해당 소재나 부품을 일본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체 수입을 할 수 있거나 우리 스스로 생산하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화회복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번에 일본이 이런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시키는 가장 큰 근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어떤 경제 의존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로나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가져온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의 어떤 창구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의 구조, 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20%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품목인데 그 품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 아주 고급 그 기술로 만드는 핵심 소재들은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첨단 핵심 소재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체질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대기업과 그런 핵심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간의 이제 협력, 네.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실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필요하겠네요.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도 해 주시죠. 저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도 해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결연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말보다 행동이지요. 네. 저는 사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일본이 내리기 전에 정부에 대해서 만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해라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만일에 일본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경거망동을 억제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 결연한 말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것이 말에만 그친다면,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 전쟁에 이기기 어렵죠. 말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죠. 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지금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폐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폐기 문제는 이것은 일본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고 사실은 미국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죠. 네. 그건 지금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작거나 짜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인해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근저에는 미국이 일본 아베의 그 재무장, 그러니까 재무장을 사실은 찬성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미일 이 군사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 같은 걸 좀 강력하게 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언제든지 일본하고 이 경제 전쟁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 다시 지소미아 또 새로 체결을 한다고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결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남북 평화 경제 체제 강화를 통해서 이런 일본과의 무역 그 규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있는데 이 발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큰 국가적 비전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남북 경협은 지금 요원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 제재도 있고 미국하고 문제도 있고 오늘 새벽만 해도 북한이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반발을 해가지고 무슨 또 뭘 쏘고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한일 경제 문제 당면 대책으로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다만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 앞으로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거지요.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 이 전투 국면, 지금 그 국지적인 어떤 전쟁 국면에서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신 거네요,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그거 당장의 전투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뜨겁게 반응한 거 아니냐, 좀 더 차갑게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언론들의 반응, 그다음에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그 세력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권을 수호하고 앞으로 국익을 수호하려면 일본이 전쟁을 걸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말만 한다든가 그냥 그 굴종적인 태도만 취한다면 당장 우리의 피해가 두려워서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본한테 깔보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예컨대 재무장이라든가 네. 또 그것을 위한 아베가 헌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는데 그 일본의 평화헌법을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으로 고친다든가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부 야당의 그런 태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에서도 연구원에서 한일 관계 갈등이 높아질수록 내년 선거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당파적 이익을 따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태도들은 이제 정말 비판받아서 마땅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들이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경제 전쟁에서 지금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여당에서 그 하나의 연구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건 참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이것은 전쟁이라는 단어로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이 한국과 이 일본의 이 경제적인 어떤 갈등 구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대안 던져주시죠. 지금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는 불매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경제전쟁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비유한다면 이건 의병활동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발단이 된 강제동원 판결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8개월여간에 과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충분했는지 우리가 좀 그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이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깨뜨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활동,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 잘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이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는 만큼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 가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대응,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표현하신 바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